4번 목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현재 연애적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3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가 컵 4번, 소드 6번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지나간 인연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첫 장부터 완즈 킹 카드가 나와서 특정 대상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 인연이 아니라고 해도요, 현재 썸을 타고 있다던가 현재 만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역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왠지 조만간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음 연애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과거 인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끝난 걸 인정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잊어내려고 머리는 아는데 가슴에선 아직 그 사람을 잊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잘 잊어내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성향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애나 썸을 탈 때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 경우는 이별했을 때 그렇게 상처는 커도 미련이 그렇게 강하게 남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 줬음에도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 건 어쩌면 나에게 과실이 있다던가, 예를 들면 다 잘했는데 어떤 특정 이유 하나, 이걸 고치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는 너랑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만나겠어 라든지, 오히려 이별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입장에서 이별을 하셔서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미련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쉬움이겠죠. 내가 정말 이것만 안 그랬으면 정말 얘랑 오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를 떠날 수 있냐,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런 감정들 있죠. 일본 분들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나 미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애증의 마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아. 그런데 이 이별이 과연 합당한 건지, 나한테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그런 화나는 마음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상태라면 다음 연애에서도 타격이 강하게 올 확률이 높거든요. 나는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헤어지니까. 그래서 내 다음 연애 포지션, 스탠스를 어떻게 둬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해볼까? 아니면 좀 철벽을 쳐볼까? 속도를 늦춰볼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좀 감춰볼까? 아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과거 인연 분들 중에 마음을,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은 또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다시 다가올까봐, 연락이라도 올까봐, 이 사람이 연락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서 진짜 완전히 마음을 비워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상태라면 누군가가 좀 다가와도 벽을 치고 또는 내 마음을 열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의 연애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의 카드에서 문카드가 나온 걸 보면 확실히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도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내 감정을 숨기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집순이 집돌이로 전략할 확률이 높아요.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운명처럼 뭐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고 아님 마는 거지 라는 생각들, 애써 노력하거나 내가 굳이 연애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뭐 연애 세포가 죽어가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일 때문에 바빠서 그냥 일에 집중하자, 학업에 집중하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여러분은 소개팅이나 건너 겹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이슈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새롭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이성의 교류가 발생하실 것 같은데 이때는 아마 정말 과거 인연분을 좀 품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마음은 품고 가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완즈퀸 나왔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완즈 킹으로 떴는데 지금은 완즈 퀸으로 떴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 생각보다는 빨리 마음을 여실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 정말 꽁꽁 숨기고 다른 이성 만나도 마음 안 줄 거야 라고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정을 주십니다. 어쩔 수 없나 봐. 여러분 성향 때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내가 움직이면 과거 인연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해도 뭔가 다시 또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생기면, 이성이 생기면 거기에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과거 인연은 오면 또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은 내 눈에 또 띄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또 집중해볼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를 입거나 뭔가 아쉬워하고 미련이 남는 그런 마음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헛헛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와 같이 오랫동안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조금 잘해줬는데 마음이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도 잘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요렇게 좀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뭐 어떤 소개팅이다,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팅이다 라면 상관없겠지만 뭐 헌팅이라든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든지 상대방의 존재를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만남을 이루셨다면 내가 조금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너무 빠르게 또 마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의 주요 이슈와 주요 인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새롭게 알게 된 그 이성과 또 밀당하시네요. 그래도 일단 서로의 마음을 뭐 처음부터 막 준다거나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헛헛하다 보니까 무작정 마음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드는 인내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한테 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카드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봐도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성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격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헛헛한 마음에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헛헛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뭐 심심할 때 연락을 해준다던가 만나자고 나오라고 한다던가 이러면 아무래도 치유가 되거든요.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닌데 이럴 때 너무
뭐 예를 들면 너무 스킨십이 빠르다든지 상대방한테 너무 마음을 빠른 시일 내에 너무 많이 줘버려서 만약에 관계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일단 마음 먼저 다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우리 일본 분들은 이번 달에 나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이 있다면 한 템포 늦추는 뭔가 나 자신을 약간 평정심을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드 기사로 떴기 때문에 외모 같은 경우는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입니다. 처음 봤을 땐 인상이 좀 차가워 보일 수는 있어요. 샤프하다든지 좀 마른 체형에 피부가 하얗다던가 활동력이 강하고 표현력도 좋아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오늘 우리 뭐 먹을래? 뭐 약속을 정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와, 이 정도면은 나한테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스크 페이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과의 관계는 뭔가 설레이는 썸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드 기사가 떴기 때문에 아마 이 페이지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채워지기도 전에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다 알아가기도 전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보고 연애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완즈 킹과 완즈 퀸이 카드가 나왔고 상대방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연하라든지 또는 연상이지만 동안의 페이스를 가졌다든지 연상이라도 친구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다가올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연애로 발전하시긴 할 것 같네요. 뭔가 관계성의 시작이 보여졌는데 관계 흐름에서도 완즈 4번 안정 단계의 관계로까지 떴기 때문에 어쩌면 하반기에 이렇게 완즈 4가 떴다라고 보면 거기다가 운명의 수레바퀴도 떴기 때문에 자주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권에서 일 끝나고 만난다던가 학교 끝나고 만난다던가 또는 겹치인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자주 만난다든지 직장에서도 또 자주 볼 수 있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이 확 붙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좀 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인연이나 현썸이 힘들어서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있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성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운이 따라주는 것 같거든요. 이성 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소개팅 이런 것들 이런 장소에서 두 사람이 같이 눈이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도 시작의 카드가 미리 떴기 때문에 과정의 카드에서 좀 부정적인 카드가 뜨면 이 연애가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반기에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언제쯤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7월 달부터 볼 텐데 기간은 그냥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노력하에 따라서 이 기간은 또 땡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완즈 퀸이 첫 장부터 나왔죠.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은데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8월 달이나 9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관계가 아주 관계 흐름과 좀 일치되게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 8월 달쯤에 누군가를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과거 인연 또는 현재 썸 타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을 키워가는 그런 키워드가 떴어요. 거기다가 문카드가 여기 또 떴었잖아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마음을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막 내 마음을 다 오픈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잠깐의 이런 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진심인지 뭔지 그걸 알아가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적극적일 거라는 소드 기사와 같은 비슷한 의미의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저돌적이면서도 어떤 확신을 제대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이 이렇게 확고하게 과거 인연을 잊어낼 만큼 그 현 썸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오지만 그것도 마음이 있어서 저돌적인 거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다고 마음을 열고, 나 가벼운 연애 하기 싫어. 단호하게. 대신에 너가 나한테 진심이라면 나도 너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마음이 있어. 이런 대화쯤은 좀 나누셨으면 어떨까 해요.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에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치유성 만남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나도 과거나 현재 관계성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가졌을 때 아마 그때쯤에 이런 운명의 인연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가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 여러분의 연애적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애보다는 일에 더 또는 학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지금 펜타클 6번 카드, 펜타클 10번, 거기서 완즈 2번이 나왔단 말이죠. 연애는 약간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 같아요. 분명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뭐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이 아침에 끝나서 너무 늦게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좀 없는 분들이지 않을까.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연애로까지는 발전하기 힘든 상황에 있으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뭐 소개팅을 하거나 어떻게 알게 되는 이성이 있다라고 해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연락만 하다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귀차니즘이 클 수도 있어요. 일 끝나고 굳이 만나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소모된 상황에서 누굴 또 만나서 그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니 귀찮은 것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냥 막 머리 쓰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런 연애보다 그냥 정말 편하고 거리낌 없는 그런 만남을 더 추구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나한테 뭐 어장관리 같은 느낌 아니면 떠보는 느낌? 관계의 지속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락을 좀 끊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정 소모하면서 이성한테 이렇게 힘을 빼느니 그냥 하던 공부나 하자, 일이나 하자, 취업 준비나 하자,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연애가 1순위가 아닐 수 있겠어요. 내 일이, 내 학업이, 내 취업 준비나 내 커리어, 내 생활, 내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또 최우선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애는 부수적이다. 막상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썸을 타다가 중간에 뭐 상대방이 봤을 때 에이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상대방도 이런 거죠.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느니 에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마 보여주는 만큼 상대방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아마 과거 연애도 잘 연락이 안 돼서 자주 만나질 못해서 아 이게 뭐 연애야 싶어서 끝났을 확률도 높고요. 썸 단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썸이야.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다르게 내가 약간 이성한테 무신경한 모습이 크거든요. 아, 내가 연애를 왜 못할까? 나는 왜 연애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할까? 하시는 분들은 내 표현력이나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어떤 감정들 이런 걸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하반기 연애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안 좋네요. 아, 분명히 이성과의 이슈는 있어요, 여러분. 이슈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알아가다만 끝나는 게 그게 좀 탈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아 나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셔도 좋겠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가서 다시 뽑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하반기 연애 운의 흐름이 약간 나의 성향에 좀 빗대어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드 5번, 소드 3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아쉽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내가 상처를 주든 내가 상처를 받든 이런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 생기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군가를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빨리 주요 이슈와 주요 인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건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뒤에서 몰래 지켜볼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하고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요. 여왕제 카드입니다.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녀 불문 일단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외모적으로도 주변에 호불호가 없는 인기도가 굉장히 좀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봐도 상대방이 아, 저 사람 인기 있는데 내가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봐 줄까? 그래서 몰래 지켜볼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타 카드가 나왔나 봐요. 우리 스타 카드는 약간 연예인을 바라보는 느낌이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또는 뭐 선배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하기엔 먼 그대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품고 있긴 한데 이 사람과의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크고 작은 교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는다라는 건데 둘 중에 한 분은 아, 분명히 썸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왔을 때 아, 이 사람을 내가 잘 만나봐야겠다. 썸을 타봐야겠다. 라고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뭔가 소통을 했으면서 아, 이순위 연애는 이순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냥 떠본 거야 뭐야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연락 주고받은 거야 뭐야 하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반대로 여러분이 다가갔는데 분명히 상대방이 잘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썸인 줄 알았는데 뭐지 이건?
왜 이 사람 왜 나한테 사귀자는 말을 안 하지? 분명히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연애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배신감이 또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이 지금 이 카드 여왕제가 나왔다라는 건 연애에 그렇게 목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다가왔다고 쳐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성향이 나는 연애가 2순위다. 그래서 표현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성향이 뭐냐면 분명히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어도 톡이 온다. 그러면 읽고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일십을 하고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오랫동안 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좀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래왔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멀어질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나의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곰새 식어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러니 이게 제너럴이라서 특정하게 내가 그렇다, 상대방이 그렇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결국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 이 순위로 느껴지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흐지부지해서 끝나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 보면서 연애로까지 갈 만한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 카드에서도 나옵니다. 처음부터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와요. 어쩌면 친분이 처음에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이게 스타 카드가 뜬 걸 보면 갑작스럽게 눈이 맞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오래 알고 지내왔던 분들 중에 펜타클 10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뭐 선후배라든지 학교 선후배라든지 친구라든지 또는 내가 다니는 동호회라든지 여태까지 좀 편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성의 감정이 생겨서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소통을 하고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마법사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연애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내 성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이 우선이고 연애는 2순위. 마법사 카드가 결과에서 나왔다라는 건 나를 조금 더 내 삶에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어졌다가 더 발전되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개인의 카드가 너무 나왔어요. 상황적인 카드가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상대방은 좀 마음을 이렇게 컵에 보시면은 컵을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직은 이른데 라든지. 근데 여러분도 나름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도 뭐 연애에 목매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그래? 알겠어. 뭔가 진전이 있어야 뭐 재미가 있을 텐데 뭔가 도파민이 팍팍 돋아야 되는데 도파민이 픽 하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픽 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약간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J 같으면서도 P 같은 성격이에요. 일 같은 부분에서는 J거든요. MBTI에서. 근데 연애를 할 땐 P예요. 선택적이야.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설사 상대방이 만나자고 해도 내가 오늘 귀찮아. 내가 오늘 어떤 약속이 있어. 오늘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어. 그럼 보통은 설레임을 선택하지 내 일을 먼저 선택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근데 여러분은 아니야 이건 하고 만나야지. 난 이쪽이 더 끌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지금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연애로 가기에는 이 상태로라면. 그래도 연애적 이슈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 몇 월 달에 연애운이 가장 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법사 카드 여기서도 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고 조금 내 삶에 태클을 걸면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눈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서 죽겠는 사람 아니면 우리 이번 분들은 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겠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7, 8, 9, 10월 달에 오시는 게 보이거든요. 월드카드. 관계 발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여러분은 뭐 소개팅이라던가 이런 루트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성으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월드카드가 그거예요. 현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7, 8, 9, 10월 달이네요. 굉장히 좀 늦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연애 경험이 좀 많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연애 횟수가. 왜냐면 성향이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공계를 연애로 끌고 갈 수 있는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연애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조금 누구 하나 실수하고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요번에 찾아오는 그 인연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거든요. You are ready. 여러분만 준비가 돼 있다면, 준비돼 있니? 이거예요. 이 조언 카드는, 너는 연애할 준비가 돼 있니? 이거거든요. 딴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고 너가 연애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연애하렴. 이성을 만나도 그때 만나렴. 이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시점부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내가 좋다고 다가온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연애를 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한 번만 좀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피라미드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는 여러분의 연애적 상황과 연애 성향이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분은 진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해요. 그런데 그 연애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 쉬운 만남보다는 좀 진중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동안 내 연애가 좀 너무 짧고 아쉽게 끝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리를 해보면 현재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왠지 이 관계가 끝날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결혼이나 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만 놓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나랑 잘 맞고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연애의 성향인 거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 아쉬워. 그래서 불안해. 이런 느낌? 그리고 썸 타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싶다. 정말 진중하고 진지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동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과 너무 힘들게 이별을 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은 좀 진지한 연애를 원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가벼운 연애 원하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근데 여러분은 목표가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목표 또는 정말 서로
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바라기 때문에 어쩌면 연애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한다고 해도 뭐 외형적으로 마음에 들어도 미래에 대한 관념이나 그런 부분에서 맞질 않아서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다라든지 성격이나 미래에 대한 관념 이런 건 다 맞아도 외모가 조금 아쉽다든지 그래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능력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삼박자라는 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 상대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소개팅도 조금 힘들다. 괜히 거절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이래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게 결혼까지 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자니 만날 기회가 적고 어떤 루트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우선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진중한 연애 내가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이왕이면 감정 소모하면서 쓸데없는 동파리들 만나느니 연애 안 하겠다. 정말 나와 조건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현썸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계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고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관계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내더라도 앞으로 하반기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연애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하반기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거나 한 번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모임 자리라든지 중요한 건 내가 이성에게 인기도가 상승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완즈 9번 카드, 컵 4번 카드 내가 경계하고 거절하는 이런 카드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연애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시작부터가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여러분이 표출을 하지 않아도 왠지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 찾는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을 상대방한테 안겨주는 모습들이 아닐까 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반대로 상대방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마음 자체가 연애운이 여러분들이 약간 거절하는 포커스가 더 집중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내가 이번 하반기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건 좀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리 아니면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모임 자리가 된다든지 회사나 학교 사람들이라고 해도 회식을 한다던가 이런 자리에서 이성과의 이슈가 있을 법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산모분들은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을 때 그 기회가 더 상승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 하반기에는 꼭 연애를 성공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일부러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모임을 갔는데 내가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일부러라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의 주요 이슈와 주요 인물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디스크 8번 그리고 완즈 8번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한 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 카드에서 소드 10번 카드가 떴단 말이죠. 여기도 소드 10번 카드 나왔잖아요.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성을 만나는데 어떤 내가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포기가 된다면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부터 10까지를 내가 다 꼼꼼히 체크하고 조건을 따져보고 이러고선 연애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온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서로가 마음에 든다? 이건 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에서는 분명히 관계가 생겨도 끝이 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한다면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성향이 다르고 해서 맞춰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좀 나랑 조금 안 맞는다 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외모는 포기 안 해. 그렇지만 성격 같은 경우는 서로 맞춰가야겠다.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이 정도니까 나는 좀 이 정도 봐야 되겠다. 뭐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인물 카드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딱히 맺어지는 인연이 없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상대방도 보통 분은 아니네요. 지금 소드 킹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10번 카드도 떴고, 역시나 펜타클 10번은 사람으로 치자면 뭐 회사 사람, 학교 친구,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임에서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이성활동을 하셔야지만 이 인연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중에 저는 집순이 집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연애 시장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셔야 돼요. 나는 주변에 이성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동호회라도 가입을 하셔서 건전한 이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하는데,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도요, 뭐 아니면 도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너무 조건으로만 본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분들도 뭐 질질 끄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서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타협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만남부터 막 결혼 얘기한다든지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좋아 저런 사람이 싫어. 그나마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너무 싫어요. 절대 싫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막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왔다가도 부담스러워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서로 괜찮아서 알게 됐는데 서로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질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끝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대화도 잘 통했던 것 같고 마음도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지? 왜 사귀자고 안 하지? 왜 발전이 없지?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게, 대화 속에서 내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하진 않았을까, 요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상대방도 약간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그래? 너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그냥 그만둘래?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흐름에서 연애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래 보래요. 오래 보고 극단적인 언어 선택은 조금 자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과 카드에서도 어차피 확실하게 이 관계가 막 질질 끌고 가는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조금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썸을 막 몇 개월 동안 탄다던가 흐지부지한 관계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단절된다,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에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떴거든요. 이 소드 에이스 카드가 끊어내는 건지 이 관계성에 대해서 확실히 성립을 시키려고 결정을 내리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앞에 승리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방이 여러분과 잘해보려는 의욕이 강하다는 거죠.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알아가고 표현하고 대시하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결정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결정인지. 제발 긍정적인 카드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네요. 고민을 많이 한대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좋기는 좋은데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조건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다, 그냥 만나다가 내가 나쁜 놈 나쁜 여자 되느니 그냥 관계를 여기서 그냥 마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하반기에 이성운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욕심이 과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과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까지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뭔가 순서가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시작부터 결혼을 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놓친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내가 연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연애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좀 타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용서와 배움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내가 정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그렇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해도요, 일단 내가 여태까지 이성을 만났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만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도 타협을 하고 나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연애 공부 더 하셔야 돼. 어쩌면 지금 결혼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한 장 더 뽑아보면 로맨스 카드. 여러분은 너무 조건을 봐요.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끼이면 상대방의 조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보여도 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콩깍지는 끼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마음에서 움직여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키, 외모, 능력, 티키타카, 결혼관, 이런 걸 다 정보로서 내가 습득을 하다 보니까 좀 냉철하게 이성을 바라보니 연애로 이어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네, 제가 왜냐면 그동안 너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 소모하기 싫고 이제는 그냥 조건 맞춰서 결혼이나 할래요. 쓸데없이 썸 타고 연애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해도요, 어차피 연애를 해야지 결혼합니다. 아니면은 선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건 또 싫잖아요, 우리. 그래요. 우리 3번 분들, 하반기 연애운에는 내가 타협을 해야 되고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지만이 연애가 가능하다라고 떴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의 하반기 연애운을 응원하면서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강아지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하반기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연애 성향은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행맨카드나 소드 8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아니 주변에 누가 있어야 만나죠. 도대체 어디서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나는 눈이 가는 사람이 없다. 눈이 굉장히 높은 분들 중에 한 분들이 4번을 뽑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도 나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다. 외모나 성격이나 성격은 아닌데 성격은 좀 여사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연애 활동에서 소극적인 편이에요. 진짜 많이 따지기도 하거든요. 재기를 좀 많이 재는 인물이 여사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있어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감정을 표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마음을 한번 주면 다 주거든요. 처음에는 철벽치고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일관하시다가 막상 연애를 시작하거나 썸을 타기 시작하거나 하면 막 간슬게 답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쉽게 가지는 않는데 한번 가면 다 줘버리기 때문에 연애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초반과 다르게 잘해주는데 너는 왜 변한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의 연애 환경을 봤을 때는 눈에 차는 사람이 없거나 이성이 주변에 만날 기회가 없다거나 나한테 다가와도 눈에 차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애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모분들 중에는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그냥 잘해주고 서로 마음을 주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의 마음의 교류를 하는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표현을 해도 그래도 나는 더 필요해. 더 사랑해줘야 돼. 이거보다 더 해야 나는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겠어. 이런 강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존감도 높고요. 본인이 워낙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나 정도 만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조금 깔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성들이 여러분을 처음에 만날 때는 아마 이 사람을 만나려면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근데 연애를 막상 시작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너도 나한테 좀 표현 좀 해라. 근데 여러분의 자세가 초반에는 계속 해봐. 약간 이런 느낌? 더 해봐. 나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싶단 말이야.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 발전도 스킨십이 먼저다 그러면 이상하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만나려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눈을 낮출 수 없고 나는 골라서 만나야 되고 이런 게 강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에 차야지 만나지 어쩌겠어요. 그치만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도도한 거는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연애만 시작하면 그렇게 간슬게 다 합해주시고 막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안 그러시다가.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도도하고 그런 철벽치는 모습 때문에 다가왔다가 뭐야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 처음에는 왜 그랬던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다 간본 거야? 뭐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반기 연애운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썸을 타든 소통을 시작하든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변에 아무리 나한테 마음에 든다고 해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느 정도 눈에 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솔로 카드와 여사제가 같이 나왔죠. 보시면은 앵무새가 유니콘한테 말을 걸거든요. 힐끔하고 쳐다봐요. 걔도 어느 정도 쳐다본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쳐다보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쳐다도 안 보거든요. 여러분은 감정 소모,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미안함 때문에 연락을 막 해준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도 마음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같이 소통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하거든요. 쓸데없는 만남, 시간 낭비 그런 걸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카드의 상태로 보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서 상대방과 소통을 시작하거나 썸을 시작하거나 이에 앞서서 더 발전해서 연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 가서 관계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에 있는 주요 이슈와 주요 인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개팅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네요. 소개팅이라든지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는 만남이거든요. 어플을 통해 만날 수도 있고요. SNS나 겹지인을 통해 만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만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모임 자리에 가서 겹지인을 만나게 된다거나 내가 SNS로 DM이 와도 그거에 응하는 사람이 아닌데 응해주게 된다던가 어떤 모임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눈이 가는 사람이 생긴다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엄청 빠져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악마 카드가 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악마가 떴다라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여사제는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막 뽀뽀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간다라는 건 하늘에서 준 인연 같은 기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누구냐? 이 사람은 마차카드도 뜹니다. 일단은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신중합니다. 이 개선장군 카드는 전쟁을 나가기 위해 준비가 끝난 장군의 카드예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 아직 달려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건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백전백승이다. 미리 알아간 다음에 마음을 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마 표현력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솔직한 것 같고 적극적인 것 같고 거기다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길이 싹 갈 거예요. 남성분들이라면 막 장근육에 막 키도 적당히 크고 외모도 남자답고 막 이런 테토남 있죠. 테토녀.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건강미가 좀 있는 그래서 좀 저돌적으로 보여서 저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성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시선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눈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또 외모를 보시는 분이에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사제는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여사제를 뽑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모가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외모를 안 본다? 그러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진짜 얼굴이 막 꽃미남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남자답고 여성스럽고 한데 거기에서 막 피지컬이 막 비율이 좋고 막 장근육에 또는 막 허리가 잘록하고 이래봐요. 눈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성격이나 티키타카 이런 부분보다는 외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에 끌려서 뭔가 동물적인 감각, 내 본능을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아요.
자, 펜타클 기사. 확실히 신중해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컵 2번 카드가 나와서 뭔가 조건이 맞는 서로의 마음이 뜻이 맞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충분히 연애로도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악마 카드가 같이 떴기 때문에 연애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기 전에 스킨십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신중한데 분위기에 끌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좀 진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책임을 져요. 그래도 최대한 저는 스킨십은 좀 미루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뭐 연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한데, 마지막에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쩌면 그런 거죠. 서로 분명히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나도 모르게 스킨십이 이루어졌어요. 스킨십 먼저. 그래서 책임지려고 만남을 가지는데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킨십은 최대한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고 서로를 알아가는. 왜냐면 이 펜타클 기사는요. 마음에 있지만 아직은 움직일 자신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킨십 먼저 이뤄지게 되면 책임감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좀 가벼운 사람인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분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서로한테 막 푹 빠져서 좋은 관계로 아주 진지한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어떤 중간에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앞서게 되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이 데스 카드가 또 다르게 또 표현될 수 있거든요. 천지지변의 카드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뭐 끝을 내고 싶어도 내 마음이 안 놔주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가 뭐 어떤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도 정말 헤어질 만한 조건이 되는데도 헤어지지 못할 만큼 그만큼의 마음을,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 스킨십 빼고 서로 자주 연락하고 서로 챙겨주고, 연인은 아니지만 썸 타는 동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조금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집착이요. 이 악마 카드가 유혹의 카드거든요. 어쩌면 유혹만 이겨낸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혹을 못 이겨내면 두 사람 금방 끝날 거야. 이런 의미로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 이건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성에 따라서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중간 매개체가 있다고 소개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7월달 8월달도 가능해요. 지금 8월달에도 여사제 카드가 떴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아이고, 더 이상 뽑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운이 굉장히 상승해 있어요. 연애운이. 그래서 당장이라도 만약에 소개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내가 이성과의 교류를 어느 정도만 넓히기만 해도요. 그리고 내 마음만 오픈해버리면 이성과의 관계, 연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늦어도 9월달, 빠르면 8월 달에도 연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번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위험한 사랑? 너무 본능에 치우치는 그런 사랑만 아니라면 충분히 진지하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씩 뽑을게요. 표현하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통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소통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더 빨리 아니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선택권이 있을 거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사람이 없어,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해도요, 분명히 좋은 사람은 있다고 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애 세포 죽이지 마시고요.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운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을 하반기에 찾아 나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 연애운을 응원하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